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쌤입니다. 지난번 출결 영상 하고는 저는 잠 못 잤습니다. 잠 못 잤어요. 왜냐면 뭔가 이제 불편한 점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제가 교사 시절에 있을 때 참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마음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 스스로도 말하는 데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래도 오히려 교사 내부에서 이 말을 하기인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생기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생기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생기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최근에는 학교 폭력을 일으키면 생기부에 적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방안이 이렇게 나올 정도로 생기부라는 것은 국민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장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사가 갖고 있는 어떤 권한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생기부에 대해서 조금 교사 시절에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었어요. 생기부라는 것이 중학교, 저도 고2을 준비해 봤기 때문에 그때 생기부 할 때만 해도 사실은 물론 힘들었지만 고3 때 생기부를 준비할 때만큼의 스트레스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고3 담임을 한 해, 두 해, 세 해 계속 하고 문과 담임하고 이과 담임하고 왔다 갔다 해보니까 생기부가 굉장히 좀 그래도 좀 힘들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아마 지금 이걸 바라보시는 이제 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홍콩쌤 더 많이 말해줘!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재를 어쨌든 최대한 아이를 위해서, 모든 전제는 아이를 위해서요. 다 동의하니까 쌤들이 하겠죠. 힘들어도 하겠죠. 하지만 아이를 위한다는 명목만으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많이 써주는 것 같아요. 예, 이걸 부풀리기로도 어떤 분들은 말씀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가령 제가 어릴 때 혹은 우리 부모님들이 어릴 때 학교 소풍을 갔다. 그럼 자연보호 같은 거 하고 쓰레기 같은 거 줍고 하잖아요. 그럼 그냥 그렇게 끝나기도 했겠지만 그걸 이제 봉사활동이라고 해가지고 1시간 부여를 한다. 이러기도 했을 거예요. 그럼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그냥 봉사활동 했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하게 됐으면 이제 그걸 했다라고도 하지만 그거를 나중에 이제 녹여가지고 또 이렇게 길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많은 활동이 있는 애들이야 꼭 봉사활동 주었음 이런 거 말고 체육대회 이런 거 말고도 쓸 게 사실은 넘쳐나는데, 저도 학창시절에 그랬어요. 저도 학창시절에 굉장히 안 믿네 조용하고 아주 내성적인 학생이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께서는 제가 별로 적을 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다닐 때는 그렇게 많이 기록하지 않고 종합의견만 간단하게 혹은 종합의견만 조금 자세하게 쓰는 거였는데, 요즘은 세특부터 시작해서 안에 쓸 수 있는 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트 단위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애들은 꽉꽉 채웠는데 어떤 애들은 또 이게 상대적으로 휑하게 둘 수가 없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재료가 별로 없는 애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애가 표현을 하거나 활동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글을 쓰다 보면, 그쵸, 소스는 이만큼밖에 없는데 이만큼 써야 되니까 글짓기처럼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뭔가 했던 활동보다 더 많이 적어져야 될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1차적인 문제예요. 1차적인 문제고, 두 번째는 가치 판단이에요. 저는 지금도 사실 여기서 헷갈리긴 하는데 여러분들 혹은 쌤들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하고 체육대회 때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거를 보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담임쌤들이 관찰하고 많이 적잖아요. 그럼 담임쌤도 사람이니까 애를 이제 바라볼 때 1년 동안 충분히 바라봤다고 해도 여전히 한 사람의 시각이잖아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많이 경험하고 객관적으로 쓰다 보면 그래도 얼추 이 선생님 보든 이 선생님 보든 이 아이는 대략 어떻다라는 것이 나오긴 하겠죠. 하지만 이제 학부모님들이 원하고, 그리고 이제 담임쌤들도 애의 어떤 이런 면을 봐서 애가 이런 면이 있었네? 이런 면을 하면 정말 좋아질 것 같다 라고 써보고 싶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 그렇게 보거나 내가 판단했던 것들이 사실은 이게 다른 사람이나 또 다른 사람의 혹은 또 다른 상황에서 봤을 때 잘못 봤을 수도 있거든요. 가치 판단이라는 것은 지극히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잖아요.
물론 다시 말씀드려서 이 아이는 누가 봐도 딱 우수하고 누가 봐도 이런 면이 두각을 드러내요. 그런 면에는 딱 괜찮은데 이게 좀 애매한 학생들이 학창시절에 저처럼 그런 경우에는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쌤이 이렇게 적어줬어요.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 혹은 학생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장년쌤 같은 경우에 이런 면을 부각해 줬는데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럼 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간 땡땡땡 쌤으로서는 최선을 솔직히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분명히 최선을 다했어.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그렇더라. 혹은 내가 했던 판단이 이게 좀 틀렸거나 하게 되면 사실 아이의 인생에 미치는 건데 얼마나 이게 좀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치 판단을 많이 쓰게 되는 거. 특히나 종합 의견이라는 데 쓰는 것들은 애에 대해서 하이라이트, 쌤들은 아시잖아요. 하이라이트 몇 개를 딱딱 한 다음에 그거를 이어서 이제 글로 써서 이렇게 근거를 이렇게 붙이는 형식으로 해서 하나의 완결된 글로 만드는 거거든요. 키워드를 짜서. 그렇잖아요. 보통 그렇게 작성을 하는데 이게 이제 쓰면서 그런 생각을 저는 너무 많이 했어요. 아이의 인생이 걸려있다고 하는데 과연 나의 한 명의 주관적인 판단이 과연 맞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관찰을 그렇게 했었어도. 그잖아요. 정말 이 아이랑 딱 케미가 환상적으로 잘 맞는 누군가 B, C 교사가 나타나서 얘를 예리하게 관찰해서 예리한 타이밍에 애 걸 싹 부각을 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랑 얘랑 어떤 임의적인 관계잖아요. 담임반으로 만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썼더라도 과연 이 가치 판단이 맞느냐라는 거에 있어서는 늘 저는 좀 저한테 좀 불안감, 나에 대한 신뢰감에 대해서 늘 물음표를 달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는데 솔직히 애가 이런 점이 정말 나쁜 점이 있을 경우가 정말 난감해요. 왜냐하면 교육적으로 당연히 애를 감화를 시켜서 더 발전시키는 거니까 아이의 안 좋은 점을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 좋은 점을. 근데 아이가 보면 이 점은 정말 명백하게 개선을 해야 돼. 근데 종합 의견이라는 건 말 그대로 종합적인 거란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거 나쁜 게 섞여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좋은 거는 최대한 쓰면 좀 그렇잖아요. 왜?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돌려서 해서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이 쓴 종합 의견을 보면 솔직히 알아요. 그죠, 감독님? 알아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아이를 위해 좋게 쓴 거죠. 하지만 쓰면서도 내가 참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구나 라는 것이 참 안타깝고 모르겠어요. 입시 사정관 분들은 아마 숙련됐기 때문에 그 돌려서 쓴 걸 보고 행간을 또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그게 트렌드로 나오면 교사들은 더욱더 자기의 어떤 솔직한 종합적인 의견을 더 못 쓰겠죠. 그게 만약에 입결하고 반영이 명백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기부의 어떤 팩트라고 우리가 쓴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치 판단에 있어서 이게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 쓴다라는 그 시스템 자체가 아무리 교사들끼리 서로 컨펌을 하고 계속 검수를 한다고 해도 그건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마음이란 거기를 글로 옮긴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을 시스템화한다는 것은 여전히 그 마음을 바라보는 학부모나 학생이나 교사 그리고 또 다른 교사는 다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서운함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생기부가 선생님들 알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용어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고 하면 그 짜질구리한 것들을 자꾸 고쳐라 해라 저 할 때도 수상은 넣지 마라 하지 마라는 것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죠? 업데이트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수정을 한다는 것은 만약에 전년도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죠? 돌아가서 다시 하고 그러면 또 나이스 담당자 연락 옵니다. 나이스 또 돌리겠습니다. 잠시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또 다 올스탑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나 지금 교과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또 생기면 또 잘 써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대학 들어갈 때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 모든 것은 좋은 동기에서 출발했긴 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하지만 이런 마음적인 것들, 이 뭔가 좀 정량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바라보는 시각 차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시스템이 이게 그때그때 자꾸 이렇게 뭔가 업데이트가 되고 이런 것들도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늘 뭔가 전자장부랑 뭔가 수기랑 했던 걸 또 맞춰야 되는 옛날 과거 쌤들보다 또 따따블로 늘어난 작업들. 옛날에는 뭐 우수함 가, 나, 다 이거 찍으면 되고 종합이견 이런 시대지만 요즘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기부도 저가 이제 교사 시절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라는 현타를 많이 오게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덧불리는 것보다 좀 정말 간소화했으면 좋겠어요. 간소화를 해서 그걸 가지고 대학에서 심층 면접을 하거나 뭐 할 때 이제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거나 뭐 다른 이제 끄집어내는 논술이든 이런 걸 평가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걸 학교에서 전부 다 끄집어내서 다 세팅을 하게 되면 A 학교가 그렇게 하게 되면 B 학교는 보면서 A 학교가 저렇게 했는데 우리도 해야겠다. 그리고 C 학교도 그러고 이게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부풀리기 경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기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참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은 장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진짜 좀 나아지길 위한 뭔가를 더 늘리는 것이 아닌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제 동료, 우리 동기 여러분들 응원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흥국 후차!